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년 특집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부동산 고수에게 길을 묻는다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모신 분은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신 교수님은 사실 제가 이제 몇 번 여러 차례 이제 직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단골로 많이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좀 쓴소리를 많이 하세요. 예, 특히 이제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름 좀 솔직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신년에 저희가 항상 빠뜨릴 수 없는 우리 또 교수님 고견을 좀 듣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요 앞에 이제 사실 저희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몇 분을 좀 모셔봤는데,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올해 집값이 좀 어떻게 좀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나, 예. 이제 이걸 이제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저희가 이제 한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올해 좀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는 쪽이 조금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예, 예. 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는 올해는 조정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 집값을 최근 한 10년간을 보면은 계속 이제 5년 연속 빠지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올랐는데 오를 때 처음에는 낮은 폭으로 오르다가 한 3년 전에 한 5에서 6% 오르고 재작년에 이제 한 17, 8% 이렇게 올랐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엔.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2%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올랐는데 작년부터 벌써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갈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로 깊게 갈 거냐. 이런 차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렇게 특히 이제 유동성으로 많이 오른 장들은 그 유동성에서 많이 오른 만큼 좀 급하게 꺼지는 면이 있습니다. 깊은 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게 아니고 마이너스 한 몇 프로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보시는 것은 이제 선진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2% 넘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 1%대도 많았는데 그 나라들이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대도시 집값은 거의 폭등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은 거기에 비하면은 한 10등 안에 들까 말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선진국 대도시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조정을 보인 데는 한 5% 가까이 조정을 보였고요. 우리도 이제 그러면 조정이 좀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다음에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 이 조정이 이제 한번 조정이 와서 쭉 빠지는 조정이냐. 이게 아니고 보통 모든 자산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가다가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숨고르게 하고 조정이 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은 그렇게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냐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 지수가 또 워낙 크니까 지방 지수는 거의 2003년에 지수를 조사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최장기간 빠지고 있습니다. 한 5년째 빠지는 것 같은데, 빠지기 시작한 것도 처음이었고, 5년 연속 빠지는 거는 거의 올해가 5년 연속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최장기간 빠진 거고, 그래서 이제 전국을 같이 보게 되면은 서울은 보합이나 플러스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사실은 좀 꽤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아니면 시기별로 좀 나눠보자면 예컨대 좀 상반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오를 거라든지 아니면 하반기가 조금 더, 좀 상승세가 좀 세게 거라든지 요런 시기적인 차이점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좀? 사실 부동산에서는 그 정도 시기 차이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굳이 나눈다면은 상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거의 최대한의 규제를 가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나온 대책은 상상도 못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런 비슷한 정책을 한 적은 있지만은 그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거의 남미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혹 할까 말까 한 정책들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깜짝 놀란 상태고, 근데 이번에 신년 인사할 때라든가 작년에 대통령이 이제 얘기할 때도 보면은 더 강력한 대책을 한다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제 더 이상 예측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뭐 대출을 막아버리는 대책을 할 줄은 꿈에도 예, 몰랐으니까. 아예 그냥 예. 15억 이상은 아예 예. 대출 금지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대책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이래 바로 상승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돌아가지 않겠는가. 작년 4분기에 이제 바닥을 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돌아가는데 그게 1, 2분기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한 3, 4분기쯤부터 이제 가시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1, 2분기 상반기에는 정부 규제가 아주 강하게 있고 거래는 이제 절벽 정도가 아니고 거래 실종 상태. 거기서 이제 뭐 9억 이상은 아마 아무도 안 되고 밑에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되다가 하반기 되면은 이제 거시 경제가 조금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여건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뭐 정부 규제가 더 길어지고 이러면은 뭐 하반기도 큰 차이점이 없겠죠. 또 최근에 어떤 2019년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도도 예.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관통하는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 그렇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굉장히 오르는 지역은 굉장히 강하게 예, 많이 예. 올랐고 뭐 사실 왜 우리 집은 안 오르는 거야? 예.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런 양극화 현상이 결국은 올해도 지속이 좀 될 네. 것인지 뭐 일부에서는 초양극화로 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초양극화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이 오르면 따라서 쭉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 선진국들은 90년대 초반부터는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거시경제가 다 좋아지면서 올라갈 때는 다 따라가는데 특히 이제 뭐 어떤 돈은 경기 여건은 별로 신동치 않은데 예. 돈은 좀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 투자할 것이냐? 골라서 투자를 합니다. 서울이라도 이제 옛날엔 서울의 외곽 지역도 투자했지만 이즘은 서울의 그 핫한 지역만. 뭐 똘똘한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똘똘한 요즘 한 채. 예. 그래서 점점 모이게 되죠. 특히 지금처럼 이제 지방은 이제 투자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이제 서울에서도 핫한 지역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만의 그게 아니고 트렌드가 아니고 유럽 대도시들도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9억 이상은 이제 돈 뭐 없는 사람 아예 못 사게 돼 있거든요. 15억 있는 사람, 15억 이상의 집은 아예 못 사게 돼 있고. 그럼 이제 9억 이하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순환 매기가 좀 돌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지역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관심이 이제 뭐 강남이 올해도 또 많이 오르는 거야? 아니면 이제 마용성 과이다. 예. 뭐 이제 이런 말을 좀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도 이제 좀 강한 그런 뭐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예. 정도들이 이제 어떤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예. 그러면 그런 좀 약간 굳이 조금 더 깊숙하게 좀 지역별로 보자면 그런 지역들 뭐 강남이 그게 계속 뭐 좀 뭐 일종의 순환매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환매라는 게 사실 강남의 아파트가 맨 처음 치고 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지역 아파트가 같이 따라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의 아파트가 따라오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용성이 따라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강남이 먼저 오르고 마용성이 오르니까 주변 아파트도 따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비를 순환 주기가 있어요. 아파트가 먼저 다 오릅니다. 오르고 나면은 그 사이에 다세대, 빌라 이런 경우는 멈춰 있었거든요.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여기 사는 세입자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좀 일종의 뭐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같은 뭐 굳이 몰려나기 시작하면은 네. 이 사람들 어디 가느냐? 빌라로 갑니다. 다세대로. 그럼 빌라 가격이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가구주택이 한번 오르고 이렇게 한 번씩 따라 오르면은 한 순환이 이제 거의 끝나는 부동산 상승의 주기가 끝나는 그런 순환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위주로는 다 오른 것 같고 이 아파트가 또 앞으로 10% 20% 오른다 이 상상은 어려워요. 조금 조정받거나 뭐 조금 더 오르거나 이 정도가 되겠지만 그 대신 그 주변에 있던 구축 아파트가 따라오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빌라가 또 따라오르고 이런 사이클이 조금씩 가는 게 아니냐. 특히 이번에 정부가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라든가 15억 이상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으로 매기가 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뭐 풍선 효과처럼 그렇죠, 이제 막힌 예. 곳에서 이제 다른 예, 쪽으로 예. 이동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별로도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이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난 추세가 보면은 서울에는 뭐 9억 이하 아파트가 거의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8억 9천 중위값을 찍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거의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강남 접근성이 좋은데 이런 데는 굉장히 상승력이 좋았거든요.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가지 않겠는가.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원래 시장의 순환매 성격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규제가 없는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조정 지역이 아니거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거나 뭐 예. 아니면 뭐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 이제 조금 뭐 일종의 틈새 효과,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예, 예. 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격이 조금 뭐 가격이 좀 움직이는데 수 있다. 예, 움직이긴 그런 얘기가 나오긴 움직이는데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따라가서 돈 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버는 것과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을 제가 그냥 한 실수요 목적으로 한 5년 전에 사놓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꼼짝도 안 하다가 서울에서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나서 이제 나도 2억이 올랐어요. 그렇게 올라서 들어간 사람들은 성공하겠지만은 자 오른다니까 지금 들어가자. 지금 들어가서 뭐 한 1억 올랐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오르고 또 팔 때 1억 올랐다 치면 2억 올랐는데 살 때의 세금하고 팔 때의 세금 그리고 그 각종 부담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그 따라 움직이는 게 맞는지. 그래서 뭐 부동산에서는 단기로 보고 들어간 사람하고 장기로 보고 들어간 사람 둘 중에 수익률이 어디 좋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은 장기가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매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네. 집값 매매 쪽 얘기를 이제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전세금 얘기도 아무래도 좀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전세금이 좀 이제 뭐 들썩들썩한다. 예, 예. 실제로도 이제 좀 많이 좀 들썩들썩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올해 또 이제 계속 전세금이 좀 그렇죠.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아마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왜 혼란이 오는가 하면은 작년 여름에 정부가 교육 정책을 변화시켰잖아요. 자사고 특목고 없애고 이러면서 대치동이 거의 뭐 폭등했거든요. 그 폭등이라는 게 보통 1년에 한 5천만 1억이 올랐다 전세가. 근데 1억 2억이 오른 거예요 1년에. 그래서 뭐 거기도 이제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게 돼서 아파트에 살다가 아기가 학교 다니니까 아파트는 다녀야 되고 지역 살아야 돼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역 못 바꾸니까 예, 예.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 한 1, 2억씩 오르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기다 이제 불을 부은 것이 9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9억 이상은 20%로 막았고 15억 그것은 이상은 매매로 들어가기도 그렇죠. 어려운. 이 매매 수요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사람들은 전세로 남게 되고 이 전세 수요로 남는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찾아다니겠죠. 서울 지역에서 현금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서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이제 대치동, 뭐 목동 이런 데가 핫할지 몰라도 좀 지나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권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상승의 힘 가지고 또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집값을 사람들, 이제, 예, 집값을 부추길 수도 있는데 실제 거기까지는 가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전세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세가 비율이 많을 때는 한 70% 80%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70% 정도가 최고 높은 선인데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좀 따라 올라가더라도 매매가가 그게 순간적으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가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서 선익으로 좀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또 아마 올 상반기 내에 정부가 또 초강력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예측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전세금이 또 오른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보더라도 저도 예, 예. 예측이 뭐 저도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죠. 분명히 대책을 또 내놓을 예, 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 뭐 총선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움직임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도 참고로 올해 전세 계약 만기인데 쫓겨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세도 이제 지금 뭐 서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 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에 나타난 추세가 지방은 집이 안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집을 안 삽니다. 이 사람이 다 전세로 갑니다. 실제 5억짜리 집이 전세가 뭐 4억 8천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95% 넘고 있는데 지역이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방 사람들은 이 전세를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집값이 10%만 떨어지면은 난 전세가 떼인다. 그렇죠. 예, 뭐 보증금 경매로 떼인다. 돌려받을 수가 예.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전세도 사실은 좀 폭탄 돌리기 비슷한 상황이 돼가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지방 사람들은 더더구나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가 거의 뭐 95%까지 따라붙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한 70% 정도까지는 전세 보증금을 주시더라도 나머지는 월세로 주든가 해가지고 반전세 보증금-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 예. 비율을 무조건 낮추셔야 됩니다. 좀 안전판을 좀 예. 두자 이제 그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저 신경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첫 시간 좀 집값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쭉 나눠봤는데요. 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올해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뒤흔들 만한 어떤 변수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씩 좀 한번 짚어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